나는 결혼한 여성이 남편을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언젠가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이름은 모나, 36살이며 카이로의 아인샴스에 살고 있다. 내 남편은 43살로 석유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다. 대신 그는 일 때문에 외진 지역으로 자주 출장을 다니며 그의 부재는 우리 삶에서 늘상 있는 일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계는 그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와의 문제로 항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어머니는 우리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편에게 나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했다. 하지만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며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 가족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뉴 프로무나드라는 수에즈 다리 근처의 새로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은 아직 공사 중이었고 많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는 5층의 아파트를 선택했는데 처음에는 붉은 벽돌만 쌓인 채 아무런 마감도 되어 있지 않았다. 남편이 일 때문에 현장을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감독하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일꾼들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직하는 일을 맡았다. 어느 날 아파트 문 앞에서 작업자들이 마무리 작업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위층 이웃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나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공사 소음에 짜증이 난 듯했다. 나는 직접 그녀에게 사과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공사가 곧 끝날 거라고 설명했고 그녀는 이해해 주었다. 대화 중에 그녀는 내가 혼자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지 물었고 나는 남편의 출장 때문에 나 혼자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녀는 한동안 남편이 죽은 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가 멀리 있는 곳에서 일할 뿐이고 가끔씩 집에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였고 우리는 매우 친한 친구가 되었다.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자주 우리 집에 찾아오곤 했다. 그녀는 나에게 차, 뜨거운 물, 주스를 보내주며 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우리의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고 마치 자매 같은 관계가 되었다. 사라는 결혼했으며 어린 딸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 야신은 회사의 회계사로 일하며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오곤 했다. 그의 부재 중에 사라와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다. 이 일상은 약 4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어느 날 밤 상황이 달라졌다. 자정 무렵 사라에게서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왔다. 나는 즉시 그녀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문을 연 사람은 그녀의 남편 야신이었다. 그를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나는 그의 외모에 놀랐다. 그는 25살로 나보다 거의 10살이나 어렸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라는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며 몸은 차가웠다. 그녀는 어지러워 보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야신에게 우리가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즉시 사라를 입히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야신은 내 전화번호를 물었다. 사라가 입원해 있는 동안 혹시라도 필요할 때 나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며칠 동안 그는 몇 차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통화할 때마다 그는 내가 사라를 도와줘서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말하곤 했다. 어느 날 사라는 야신이 내게 고마워하며 칭찬을 많이 했다고 내게 말했다. 그녀는 농담으로 내가 그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라고 했다. 나는 그저 친구로서 한 일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얼마 후 사라가 집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 내가 어려운 시기에 그녀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남편도 사라와 야신이 우리를 도와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고 나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 사라의 손을 통해 전달했다.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나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그 순간부터 무언의 유대감이 형성된 듯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야신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행동에서 뭔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었다. 나는 선물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며
내가 전화를 건 것이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사라가 오해할까 걱정되지는 않았는지 물었다. 그는 직설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에게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지만 나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 후로 우리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지만 항상 친구처럼 캐주얼한 톤을 유지했다. 물론 이러한 대화는 사라가 모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매일 점심시간에 사라에게 짧게 전화를 건 뒤 나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다. 나는 그 시간에 사라가 보통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졌고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 역시 내 이야기를 그와 공유하며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다.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진정한 연결고리를 느꼈고 비록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야신은 점점 더 마음을 열며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감정을 내게 이야기했다. 그는 사라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그녀가 그에게 느끼는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사라가 이제 그저 함께 집을 나누는 평범한 사람처럼 자신을 대한다고 느꼈다고 했다. 애정 어린 말을 건네도 더 이상 그녀에게서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여전히 사랑을 표현하라고 조언했다. 때로는 이런 표현이 사라진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야신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나에게 해주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성격, 말투, 그리고 행동하는 방식을 칭찬했다. 나의 용기와 솔직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그의 달콤한 말들은 나에게 깊이 다가왔다. 그는 나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며 그가 집에 있을 때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사라가 불편해할까 두려워 망설였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우리 삶의 일부예요. 사라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야신이 집에 돌아온 날 나는 그들의 아파트에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나가려고 했지만 사라가 나를 막았다. 그녀는 야신이 도착했다고 해서 내가 떠날 필요는 없다며 자연스럽게 함께 있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순간 야신은 사라의 눈을 피해 밖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의 제안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즉시 거절했다. 그에게 이건 옳지 않다고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나눴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야신은 나의 거절에 실망한 듯했다. 그는 나를 설득하려 했고 나와 함께 있고 싶다며 자신이 나에게 강하게 끌린다고 고백했다. 그는 나에게 사랑에 빠졌고 나에게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우리 둘 다 결혼한 상태이며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상기시켰다. 나는 그를 친구로만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보였다. 그날 이후로 야신은 나에게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고 내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와의 연락을 계속 시도했다. 그에게 묘하게 이끌리는 감정을 떨칠 수 없었고 그의 침묵은 오히려 그를 더 보고 싶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와 만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그가 퇴근하기 전에 그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야신에 대한 필요는 마치 나의 삶에서 달콤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고 그가 멀어지자 내 안의 중요한 부분이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다. 그 감정은 견디기 어려웠고 마치 내 영혼이 조금씩 시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감정적으로 지치고 고갈된 상태에 빠졌다. 마침 남편이 휴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의 존재는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답답함을 느꼈고 남편이 집에 있는 매 순간 나는 그가 다시 일하러 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같은 방에서 나란히 잠들어 있으면서도 내 생각은 언제나 야신에게로 향해 있었다. 나는 야신도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을지 아니면 나에게 연락하는 것을 포기한 건지 궁금했다. 나는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그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나를 더욱 괴롭게 했고 그를 만나고 싶은 갈망만 커졌다. 나는 그와 어떻게든 다시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야신이 출근할 때 그를 볼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계단에서 잠시 멈춰 대화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의 마음을 편히 앉아 읽을 수 있었으면 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을 다해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그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표현했고 그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다시 연락해주길 바랐고 그가 나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편지를 다 쓰고 새벽 6시쯤 일어나 아파트 문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 기다렸다. 나는 문을 살짝 열어놓고 계단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예상대로 7시가 되자 사라의 아파트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야신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나는 문을 열고 그를 불렀다. 야신은 놀란 얼굴로 돌아보았고 나는 편지를 그의 손에 건넸다. 그가 편지를 받아들자 나는 마치 우리 영혼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떴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전화를 보는 것이 짜증스럽게 느껴졌다. 재빨리 전화를 받았고 그 순간을 방해받지 않으려 서둘러 통화를 끝냈다. 다시 야신과 마주했을 때 나는 그가 나를 신경 쓰고 있다고 확신했다며 내 마음을 고백했다. 그는 우리 둘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했지만 나는 주저했다. 사라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야신은 나를 놀라게 할 말을 꺼냈다. 매주 사라는 부모님 집에 이틀 동안 머물러 그는 다음 목요일에 그녀가 부모님 집에 갈 예정이며 금요일 저녁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를 기회로 삼아 그는 그날 밤 우리 아파트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라며 나를 초대했다. 목요일 밤 예정대로 야신은 새벽 1시 반쯤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사라를 부모님 댁에 데려다 줬어. 지금 아파트에 있어? 널 기다리고 있어. 나는 긴장되고 망설여졌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것은 처음이라 그 선을 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는 그를 향한 강한 끌림이 있었다. 나가기 전에 남편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그가 깨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나는 피곤하다며 잠을 자러 간다고 말한 뒤 아파트의 불을 모두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계단의 어둠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마침내 야신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왜 두려워하나요? 그가 물었다. 내가 직접 아내를 그녀의 부모님 댁에 데려다 줬고 당신의 남편도 여기에 없어요. 무서울 이유가 없어요. 그의 말이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내가 결코 넘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선을 넘으라는 초대였고 동시에 오랫동안 바랐지만 스스로조차 인정하기 두려웠던 것을 경험할 기회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두려웠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겠죠. 그는 깊이 나를 바라보며 왜 내가 그를 찾아왔는지 이해하려는 듯했다. 그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완전히 당황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나는 겨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요.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나가려 했지만 한 발짝도 움직이기 전에 그의 팔이 나를 감쌌다. 그는 나를 꽉 끌어안고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제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저도 당신이 그리운 만큼 당신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의 진심 어린 포옹은 나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그의 품에 안겨있자니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랑의 속삭임을 내게 전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옳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마침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듯했고 그가 나의 인생에서 빠져있던 마지막 조각인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으로 나는 내 존재가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감정을 경험했다. 그것은 내 결혼 생활에서도 결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야신은 그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전부가 자신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 중 하나였다.
우리가 공유한 강렬한 연결감은 내가 그를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가 나와 함께했던 일을 살아와도 똑같이 할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 생각은 나를 질투로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그가 사라를 나처럼 대할 거라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고 점점 나는 사라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었다. 예전의 친밀함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형식적인 대화뿐이었다. 한편 야신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매주 사라를 그녀의 부모님 댁에 데려다 주었고 그 기간 동안 그의 아파트는 우리의 은신처가 되었다. 우리는 이미 4번이나 그곳에서 만났고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 관계는 더욱 강렬하고 만족스러워졌다. 그의 곁에 있을 때 나는 마치 새 신부가 된 것처럼 행복했다. 야신과 함께 있으면 내 결혼 생활이 얼마나 무의미해졌는지 깨달았다. 남편과의 관계는 지루함과 좌절뿐이었다. 반면 야신의 젊음과 에너지는 나를 다시 살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남편과의 휴가는 나에게 고통 그 자체였다. 그의 곁에 있는 매 순간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내 생각은 온통 야신에게 가 있었다. 우리의 순간들을 되새기며 다음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다. 한순간 이성적으로 그와의 관계를 끝내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는 마치 내게 중독 같은 존재였다. 나는 마침내 사람들이 왜 배우자를 배신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이었다. 이제 나는 그 충동에 빠진 사람이 되었다. 사실 나는 길을 잃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겠다. 벗어나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다. 내 일상에는 아무것도 나를 분산시키거나 내 마음을 차지해 줄 것이 없다. 마치 내 삶의 공허함이 이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연료가 되는 것만 같다. 나는 하루 종일 야신을 생각하며 그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 어떻게든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는 페이스북을 통해 모나가 우리에게 보낸 것이다. 여러분도 이야기나 고민이 있다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이야기를 공유해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